안녕하세요. 서울대 우등졸업생의 공부비법의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어요. 학군지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이사를 갈까 말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학군지를 많이들 한 번쯤 가고 싶죠. 저도 첫째가 7살 되기 전에 한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 그런 것들 아마 여러분도 꽤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 고민하셨거나. 그걸 결정할 때 저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학군지의 그 효과와 실제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이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학군지의 정체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 두 번째, 학군지에 솔직히 우리가 이사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 엄청난 희생이죠. 경제적으로. 뭐 대출금을 갚는다든지 뭐 월세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과연 감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 두 번째 질문이 꽤 중요하겠죠.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는 대안이 있는가? 뭐 좋은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군지와 허와실. 우리가 학군지로 이사 가려는 거는 이건 딱 하나죠. 대학 진학률. 이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군지로 간단 말이에요. 보니까 서울대 그 입학 정원의 40% 정도가 그 강남 3구 있죠.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이 세 군데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출신들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2021년에 나왔던 뉴스인데.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에 보내려면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학군지로 가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학군지 자체의 효과일까? 그거는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학군지에 가면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1번은 좋은 사교육,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다, 강사의 수준이 높다, 잘 가르쳐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친구들. 친구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여기는 다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이런 이제 효과들을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사교육을 받으니까 학원도 많이 다니고, 좋은 강사진도 있고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 좋은 대학에 가게 된다. 또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할 수 있겠어요. 그 가설은.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는 이 효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학군지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간다는 그런 그 소문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 어느 학원에 다녀도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 던져놔도 공부를 잘할 아이들이거든요. 당연히 대학에 잘 가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 학군지에 다 모여 있다고 소문이 되니까 점점 모여서 이런 스카이 대학 뭐 의대 뭐 이런 데 더 많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냥 모인 거죠. 다시 말해서 꼭 강남에서 더 좋은 사교육을 시켜서 그 효과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간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명학원 있죠. 유명한 학원. 한 번 유명해지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보여요. 근데 이런 학원에 보면 제가 예전에 그런 학원을 다녀본 적도 있지만 좋은 선생님도 있고 별로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학원에 공부 잘하는 애들 막 모이니까 그 해에 서울대에 20명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강사 덕분인가? 사실 이분은 별로 기여한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왕왕 일어나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광고를 나 서울대 수백만 보내봤다. 이런 식으로 광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이 강사가 잘해서인가?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였더니 좋은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어서 성적이 올라서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잘못 가르쳐도 그냥 원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강의랑 상관없이 결과가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가능한 가설은 얘네를 보니까 저 2020년 기준에 강남, 서초,
여기 고등학생들 대학 진학률 보면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다 어떻게 갔을까요? 다 재수하러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좋은 대학에 갈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겨우 합격한 친구들 봤어요.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자, 좋은 대학교에 갈 때까지 재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좋은 대학에 가는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40%까지 올라가는 게 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교육을 좋은 사교육을 받아서 아니면은 뭐 친구를 잘 사귀어서 이게 아니라 그냥 될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재수학원 가서 2년 3년. 흔히들 그 중고등학교 사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공부를 잘할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사교육 많이 받은 친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소위 엄마 아빠가 밀어준 친구들 중에서도 그 이름 모를 대학에 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스카이 가는 게 아니에요. 대치동에서 사교육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사교육은 최소한으로 받을수록 공부를 잘합니다. 안 받을 수 있다면 안 받는 게 제일이에요. 왜냐면 성적을 잘 받으려면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홍콩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혼자서 외우는 거 아니면 시험장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학원을 많이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제 혼자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죠. 그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대치동에서 학원 많이 다니는데 실패하는 아이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작 자기가 혼자 외울 시간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학원을 11시까지 다니면 어떻게 집에 와서 복습을 해요? 숙제만 해도 뭐 새벽 1시 될 텐데. 그럼 피곤해가지고 공부가 잘 될 리가 없죠. 물론 사교육은 도움이 됩니다. 적재적소에 사교육은 도움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은 편이 아니거든요. 수학 3년, 중학교 때 수학 3년 배우고, 뭐 영어는 이제 제가 원래 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중학교 때 3년, 고등학교 때 3년 해서 총 6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이거 말고는 뭐 과학 같은 과목 필요할 때 뭐 몇 달씩 다니고, 언어 영역도 몇 달 필요할 때 이제 다니고, 이 정도로 마무리했거든요. 그게 사실 저의 공부 비법 중에 하나였어요. 혼자서 공부할 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사교육 이제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경우에는 요즘에 워낙 인강도 잘 돼 있어요. 대치동까지 이사 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 때도 지금 뭐 학구열 높다, 뭐 엄마들이 많이 시킨다라고 하지만 공부시키는 사람들은 저희 때도 어마어마하게 시켰어요. 그때는 그 지금으로부터 뭐 2, 30년 전이죠. 그때는 대치동에 가면 좋은 강사가 있고 다른 지역에는 뭐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이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세월이 몇 년 흘렀어요. 그 사이에 강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또 좋은 공부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게다가 인터넷 강의까지 있고. 그래서 굳이 꼭 이사를 가야 하나, 사교육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학군지의 허하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겠죠?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든 뭐든 뭐 상황이든 뭐 직장이 어디든 뭐 이런 것 때문에 학군지로 이사를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일 수 있죠. 아닌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학군지에 이사 가기 전에 그 경제적인 문제, 요거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해서 갈 이유는 솔직히 없어요. 나중에 아마 다음 편에서 더 말씀드릴 텐데, 무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잘못하면 아이한테 부담이 돼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짜증내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 왜 공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 내 맘을 왜 몰라주니?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이 공부에 집중되는 환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희생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이 파탄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절대 무리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도 충분히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 성적은 아까 뭐라고 드렸죠? 혼자 외우는 시간, 요거만 혼자 외우는 능력, 요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기본기 3가지. 이제는 다 외우고 계시죠? 문해력, 연산력, 체력. 그리고 시험을 잘 대비하는 비법이 있어요. 시험 잘 보는 방법. 요거는 제 책에서 하게 되세요. 구체적인 거는 잘 보는 방법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의대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처음에 1학년 때 본과 1학년 때 뭐 본과 2학년 때까지 거의 중위권이었어요. 180명 중에 이제 90등 요 정도. 뭐 200명 중에 이제 막 유급도 하니까 200명으로 늘어나거든요. 한 학년이 200명 중에 뭐 100등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가 혼자 공부하는 이 능력을 기르면서 그때는 뭐 이제 학원도 없죠. 결국에는 223명 중에 32등인가? 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위 15%로 졸업을 한 거죠. 원래는 50%였는데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잘 보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여기서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그 친구가 되어주면 돼요. 대치동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 그래서 성실하게 옆에서 뭐 같이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저는 사실은 여러분의 그냥 그 삶을 열심히 살고 그거를 자녀들한테 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래서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와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친구 같은 역할을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반자 있죠. 같이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 같이 노력하는 동반자. 딱 그런 입장이어야 돼요. 성실하게 막 공부를 시키거나 강요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친구처럼 옆에서 내가 보여줄게. 너도 뭐 나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시겠죠? 이것도 책에 있습니다. 자, 이제 책 광고는 그만하고 그럼 오늘 나온 얘기를 정리하면 학군지의 허와실 좋은 대학교에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될 때까지 도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좋은 대학에 많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인강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세가 가능하다. 또 친구처럼 학군지의 좋은 친구처럼 아이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부담스러운 학군지 걱정 일단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